예, 오늘도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황 흐름 체크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부터 소개해드리죠. 오늘 주제는 AI 수혜주들이 여러 곳에서 올라오면서 좀 분산된다 이런 느낌도 사실은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AI 반도체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시장 얘기부터 좀 하면요. 미국 주식시장은 FOMC 전후에서 이 연중 최고치,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가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조금 상승폭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근데 조금 차별화가 되면서 우리가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연말에 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연말까지는 좀 더 랠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일단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된 완화 이슈이겠는데요. 26일 날 그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일 쯤 되면은 사실 말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 지금 처리가 아직까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 비준이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건 때문에 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협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결돼야만이 아마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실제 좀 빠른 분들은 이것 때문에 10월 정도부터는 물량을 좀 꽤 줄이기 시작했고요. 12월 들어서 지금 일부 종목이나 섹터 가운데서 이 양도세 관련된 수급 때문에 사실은 물량 폭탄이 떨어진 그런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과 상관없이 수급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꽤 많이 떨어진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20일 이후에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이 30억이든 50억이든 일정 부분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10억까지 물량을 줄였던,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때문에 억지로 줄였던 수급, 거기다가 아마 양도세 매물 폭탄 때문에 새로운 신규 수급이 들어오려고 계속 대기하던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실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 역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역시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대형주보다는 최근에 어떤 물량 부담 때문에 많이 빠졌던 중소형주 중심으로 랠리가 좀 연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경계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3월 달로 꽤 많이 당겨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경고를 주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당겨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경기 지표가 워낙 미국 쪽에서도 아직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가 하강 쪽으로 조금 갈 수는 있겠지만 침체 쪽으로는 가기가 좀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3월 달에 바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것은 다소 좀 앞서 나간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따른 반발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말까지 이런 양도세 완화 기대감,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주가들이 좀 편안하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연초 접어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만약에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가 확인될 때에는 주가가 다시 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는 부분도 우려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빠진다 하더라도 한 2,500포인트 정도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고요. 2,480 이 정도 수준에서 2,500 수준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다시 사야 되는 조정으로 국면되고요. 내년에 EPS나 상향 조정되는 역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쉬었던 2차 전지가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또 매력적인 구간 정도까지 빠져있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빠진다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당혹스럽긴 한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수 있는 구간들이 또 올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식이 날 버리고 갈 것 같아도 안 간다. 또 이평선을 만나러 온다. 그러게요. 조금 길게 보면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역시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AI가 있는 거고요.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얘기하면서 거기 SK 하이닉스도
목표가를 17만 원 제시하면서 좋게 봤습니다.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반도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이크론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까지 이루어졌는데 마이크론은 실적을 여는 이제 아마 포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마이크론이 좋게 나온다면 그리고 내년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업사이클로 추정치 상향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고 골드만삭스가 뭐 하이닉스 대해서 목표치 상향 조정했지만 삼성전자도 똑같이 목표치 상향 조정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14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어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 정도 선이 PBR 2배니까 밴드 상단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여전히 HBM의 강자로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PBR 1.2배에서 1.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HBM에서 조금 하이닉스 대비 지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밸류에이션 부분에 지금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매력도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전히 뭐 하이닉스가 좀 견고할 수는 있겠지만 주가의 매력도는 삼성전자가 좀 더 높다 볼 수 있고 HBM3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12월 정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3E가 만약에 내년 1분기 뭐 1월이나 2월 정도에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고 이 부분 관련해서 실질적인 물량은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먼저 HBM3E가 들어가겠지만 3분기 정도부터 삼성전자가 3E로 진입을 한다. 그리고 실제 3E와 관련된 제품은 내년 4분기 정도부터 들어가니까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되고 있는 TSMC의 코어스 그러니까 COWOS 관련된 캐파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원하는 TSMC의 캐파가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iCube 8 생산 라인 이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패키징 공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 관련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뭐 공정이나 파운드리 쪽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회가 상당히 열린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뭐 지금은 하이닉스를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매력적인 부분들은 삼성전자도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밸류 체인 관련된 HBM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쪽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죠. 뭐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단어 딱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HBM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CXL이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PIM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있으면서 지금 주가들을 끌고 가는데 뭐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뭐 칩셋 미디어 등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뭐 CXL이나 이런 것들 타고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PIM 같은 경우도 메모리 내에 연산 기능을 집어넣어서 만든 이제 메모리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PIM 같은 경우는 21년 정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미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HBM이 먼저 돈을 벌고 있고 차세대로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에서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CXL 쪽으로 아마 끌고 가지 않을까 새로운 기술로서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PIM이라는 기술입니다. 근데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면 퀄리타스 반도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한미 반도체가 장비주로서 PR 40배 이상 받으면서 일단 기준점을 잡아줬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4만 원 정도 올라오니까 결국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지금 PR이 40배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뭐 CXL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일부 종목은 약간 과열권에 있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규로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하면서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냐. 물론 당장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단어에 매몰되어 있는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조금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과매수된 부분이 있다. 밸류에이션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호흡을 길게 가더라도 이제는 뭐냐. 새로운 어떤 사이클은 결국은 감산 사이클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간 사이클에서 새해에 들으면서는 결국은 가동률을 원복하는 그런 사이클로 접어들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원복되면은 실질적으로 숫자가 올라오고 눈에 띄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어디냐? 결국은 소재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운데 생각보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단어에 매몰되어 있는 뭐 네오셈이라든지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굉장히 섹시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신규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 결국은 소재 업종에 좀 집중해보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역시 좋아 보이겠지만 예를 들어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TSK, 뭐 TMC, 퓨릿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소재 업종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용 과산화수소나 기타 전자재료 관련된 전구체나 바인더 쪽의 소재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H 관련된
하이K 관련된 소재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뭐 낸드 회복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반도체 식가격 정부체 관련된 소재 업체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오사트 업체로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GSK 같은 경우도 낸드용 식가 부품, SIC, SIC 같은 업체 쪽으로 볼 수 있으면서 신규 기술 V8에 대한 관련 부품 사용량 증가가 가능합니다. 뭐 TMC 같은 경우도 노광이나 식각, 열처리 관련된 가스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것도 주가가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소재 업종이라든지 오사트 관련된 쪽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새롭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팬아웃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관련된 네페스 아크, 이게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주로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라든지 네페스 관련된 팬아웃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도 영역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가장 좀 관심이 있는 이야기가 많이 되는 관심 섹터로 반도체, AI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AI가 이제 쏘아 올린 공이 맞긴 한데 HBM에서 우리가 뭐 온 디바이스 쪽으로의 어떤 그 트렌드의 변화까지 이해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CXL, PIM 또 뭐가 나올지 몰라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좀 자꾸 시장에서 너무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사실 종목들은 또 이해가면 맞나요, 그죠? 그렇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20% 올린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 투자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고 있는 레거시 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공정단에서는 텍 마이그레이션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세화 공정에 들어간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세화 공정이나 이런 쪽에 선단 공정과 관련된 투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뭐 소재나 뭐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후공정단이나 HBM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거의 역사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HBM이 워낙 뜨다 보니까 지금 후공정이나 이쪽으로 집중하겠다. 그리고 HBM 쪽으로 후공정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나머지는 오사트 쪽으로 결국 넘어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장비나 소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디로 집중하고 있고 투자가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감산 속에서 투자가 어디로 집중되는 것을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죠. 종목별로 다 가는 장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굉장히 HBM에서 밀리다 보니까 CXL 쪽에 방점을 두고 지금 기사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3.0 버전까지 개발은 돼 있지만 당장은 양산화 시장이 아닐 수 있으나 이쪽에 삼성전자 방점을 찍는다 본다면 주가는 움직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최근에 꽤 많이 관련들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좀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가 돌아드는 턴어라운드 되는 쪽은 역시 가동률 회복과 관련된 소재 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중요하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자는 게 아니라 너무 좀 디테일하게들 얘기들이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요금 이제 격가지들은 신경을 좀 덜 쓰셔도 되지 않나. 오히려 알고 있는 쪽에 가격 매력이 나오는 쪽을 좀 사모아가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자, 이번 쪽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미용 의류 기기 쪽인데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얼타뷰티, 그쵸, 얼타뷰티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뷰티라든지 화장품, 국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오늘 좋거든요. 지금 뭐 벌써 연우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클리오 등등 뭐 이런 한국 콜마,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등등이 오늘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들이 대부분 다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중소형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해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좋았죠. 근데 올해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성장성으로 본다면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상장한 지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섹터인데 종목들이 꽤 많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때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3, 40%씩 보여줬던 섹터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오면서 지난 3분기가 실적이 실제로 굉장히 비수기인 3분기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정통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아마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 이번에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최근에 주가는 오히려 많이 급락했어요. 왜냐하면은 수출 데이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 수출 지표를 열어보니까 10월, 11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용기기 섹터에
데이터의 주가 하락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투매 물량 때문에 주가들이 꽤 많이 빠졌다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누적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원택, 올리지오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 슈링크라든지 이런 쪽에 알려져 있는 부분, 그리고 금천구에는 제이시스 메디칼, 뭐 포텐자라 덴서트 이렇게 알려져 있는 종목들인데 10월, 11월 누적 데이터를 본다면은 원택 같은 경우는 전년비 50% 그리고 클래시스는 25%, 제이시스 메디칼도 17%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에 국내 올리지오의 후발, 그러니까 올리지오 X가 출시되면서 신규 제품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물량들이 깔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태국 등 해외 시장 신규 진출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달에 약간 미국 향이 좀 주춤했는데 12월로 이연되면서 아마 분기 단위는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대규모 물량 수출이 이연됐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굉장히 큰 시장이죠. 브라질 쪽은 클래시스가 잘하고 있는데 포텐자를 이번 4분기부터 제이시스 메디칼이 브라질 쪽으로 신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의 덴서트 신제품이 12월부터 출시되면서 내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까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을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톡신 같은 경우는 춘천시 휴질 데이터를 보면 수출 데이터가 직판을 개시한 호주에서 초기 판매 성과라든지 중국향 수출 회복이 기복으로 되면서 10월, 11월 누적 기준 봤을 땐 전년비 73%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톡신 같은 경우도 휴질뿐만 아니라 메톡스까지 보셔야 된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휴질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말에 FDA 품목 허가나 단기적으로 기대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수원시의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10월, 11월 누적 데이터가 전년비 18.5% 증가하면서 3분기에서 이연된 러시아향 선정이 주요한 것으로 보이고, 루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체이죠. 볼파라를 2,500에 인수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제 의료외에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약간 과도하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다만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볼파라를 인수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AI 쪽은 그 의료 AI 쪽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미용 의료기기나 뭐 뷰티 관련된 산업은 지금 아직도 성장 구간에 있고, 밸류에이션 PER이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PER 30배까지 주도주로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택이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PER 20배가 안 되는 종목까지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기마추이가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을 뭐 매년 30-40%씩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은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관심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모멘텀은 여기 수출이고요. 가격도 정도 좀 받았다는 말씀이죠.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